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레벨을 어느 정도 레벨로 수업을 할지 모르겠네요. 초기 제일 처음 설명하듯이 설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정하시게 다 해서 10개 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는 점화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수능을 출제했거든. 지금 최근 경향은 점화식 공식을 몰라도 부지런하게 1, 2, 3, 4 대입해가지고 성실하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다만 성실함만 가지고는 좀 모자란, 그러니까 약간의 좀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좀 필요한, 사고력이 좀 필요한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 근데 한동안은 공식이 꼭 필요했었고 지금도 공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예 출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출제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만큼은 최근에는 공식에 상관없이 풀 수 있게끔 출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신들은 이런 점화식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화식이 무슨 점화식이죠? 점화식은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무슨 점화식인가요? 그럼 아주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음 것이 쓰겠습니다. 14979 쓰겠습니다. 무슨 수열이에요? 네, 등차수열이죠. 이 녀석은 첫 번장한테 2를 더하면 두 번장이에요? 두 번장한테 2를 더하면 세 번장인가요? 네. 세 번장한테 2를 더하면 네 번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n번장한테 숫자 2를 더했더니 n 플러스 1번장이 나오나요? 네. 자, 이제 알겠네요? 네. 자, n번장한테 숫자를 더해서 다방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등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의 값이 누구라고요? 공차라고요? 네. 이 숫자가 빨간색으로 쓴 숫자가 공차입니다. 이건 등차수입니다. 또 표정이 왜 그래요? 왜?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마치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하지 말아요 라는 표정 같았어. 살짝 가소롭군 이런.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자, 그리고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녀석의 값은 등차 중 항으로 표현한 건가요? 등차 중 항이 가운데 항은 양쪽 옆에 거 두 개의 평균값이죠? 거기 양계 두 개 했습니다. 이런 녀석을 보시고 등차수열이라고 판단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등차수열의 정화식입니다. 쓰기까지 하려고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쓰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이미 써져 네.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한테 숫자를 곱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하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일일까요? 등비술. 네, 당연히 등비수이겠죠. 등차당이 등비니까요. 네. 자, 어떤 숫자를 곱해 다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 숫자는 공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장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비 중 항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내 자료식이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녹화되고 있거든. 유튜브에 딴 사람이 볼까 약간 창피하긴 합니다. 지금 이거를 걔가 볼까? 재환아 너 지금 보고 있냐? 재환아 수능 잘 됐어 맘대로? 왜 녹화해요? 재환이라는 친구가 지금 쌍꺼풀 수술하고 있거든. 눈이 탱탱 부었거든 지금.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n 플러스 1번장이 있는데 n 플러스 1번장이 역수의 값을 썼고요. n번장이 역수의 값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숫자를 갖다 더했습니다. 그럼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인가요? 역수가 등차수열이죠? 역수가 등차수열인 an을 뭐라고 부르죠? 좋아. 네, 조화수열인 거죠. 조화중항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말로 기억하려고 여러 차례 수업했는데 곱분의 합분의 곱. 그럼 똑바로 얘기해볼까요? 합분의 곱. 곱분의 합. 봤어요. 뭐야 지금 이거 지금? 야 그걸 말하면 안 돼. 자
자, 세 개의 숫자가 조화수열입니다. 세 개의 숫자가 조화수열이면 조화 중앙을 수빈이한테 물어볼래요. 저요? 아, 수진이한테 물어볼래요. 아, 그래, 하겠습니다. 자, 역수의 값을 쓰겠습니다. 역수의 값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좋아요. 아니, 이건 조화수열이면 그거 역수의 값은 무슨 수열이라고? 원래 숫자가 조화수열이면 혹시 여기서 감 못 잡은 사람 있을 테니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이런 것들은 등차 수열이 맞나요? 예. 이건 등차죠? 그거의 역수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12, 6, 4, 3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녀석은 등차수열이고요. 위에 값은 그거의 역수의 값인 조화수열입니다. 네. 그런데 가운데 녀석의 값인 이 녀석의 값은 2배 해주게 되면 뭐랑 똑같다고요? 평균값이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네. 그랬더니 우변값은 통분해주고 번분수까지 계산할까요? 네. 2AB분의 A 플러스 그럼 x값이 누구라고요? AB분의 2. 그래서 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분의 이 곱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조화 중앙은 두 숫자의 합분의 이 곱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에 있을 때 n 플러스 1번장이 조화 중앙입니다. 그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있는 n번장과 n 플러스 2번장에 대해서 합분의 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수열 같은 경우에는 양변의 분모의 값을 곱한 녀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 분모 값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값이 이 an 플러스 1인가요? an 플러스 2? 네. 수열의 관계식들 중에 점화식들 중에 두 개 곱해져 있는 건 조화수열이 유일한 수열입니다. 두 개 곱해져 있으면 항들이 두 개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조화수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점화식. 그런데 기본 점화식 말고 점화식이 7개나 더 있어. 이게 문제야. 그 기본 점화식은 3점짜리나 2점짜리 문제로만 출제하고요. 4점짜리 이상의 문제들은 이제 점화식을 출제한다면은 조금 꼬여져 있는 형태로 출제하는데, 그런데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고3 레벨로 설명합니다. 이제 자, 점화식 네 번째 점화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점화식은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쌤이 FN이라고 썼습니다. FN이라고 쓴 거는 숫자가 아니라 식입니다. 저 녀석은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an 플러스 1 값이 an 플러스 2n 이런 형태로 우리는 요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n이라는 문자의 식을 fn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신 적이 있을걸요? 설명해볼까? 첫 번째 값을 만약에 쌤이 2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값은 누구예요? 4. 두 번째 값은 2한테 2 더했으니까 4예요? 네. 세 번째 값은 누구예요? 두 번째 4한테 2 대입했으니까 4를 더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값은 8한테 8 더했으니까 16. 이게 거듭제곱이 숫자가 나오네? 그럼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뭐라고요? 2에 N. 이거라고요? 네. 뭐 숫자 넣어보면 알 수 있네? 숫자를 넣어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an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an 구하는 공식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진 점화식이 나오면 an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여기다 k라고 대입해서 fk라고 쓸 겁니다. 자,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fn이라고요? fn이 더해져 있습니다. 네.
AN 값이 알고 싶습니다. 첫 번장은 2였고요. 첫 번장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2K라고 쓰라고요? 네. 느낌이 싸하다. 첫 번장이 2였을 때 두 번장이 4였고 세 번장이 8이었고 네 번장이 16 맞아? 틀린 거 같은데? 네. 뭐가 틀린 거지? 두 번장을 알고 싶다면 첫 번장한테 여기다 n값한테 뭘 대입해? 1이요. 1 대입해요? 네. 그럼 2 더하기니까 4가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장은 3인데 세 번장을 알고 싶다면 n값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2요. 2 대입하라고요? 네. 그럼 4 더하기 4니까 8 맞아? 네. 안 틀렸는데? 네 번장이 알고 싶다면 3 대입할 거잖아. 네. 3 대입하면 8 더하기 6이었어? 그럼 16이 아니네. 아, 네. 14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방금 전에 14한테 뭐 더하라고? 다섯 번장이 알고 싶다면 14한테 뭘 더하라고요? 8을 더 4 대입하면 8을 더하라고요? 8 대입하면 8 더하면 이런 거였구나. 네. 야, 이렇게 썼더니 이해 못 구하겠다. 그치? 이런 숫자의 배열을 하면 AN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드네. 근데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짝수의 총합의 값이 누구예요? 짝수의 총합은 n 플러스 1이죠? 네. 짝수의 총합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위에 n-1이 있으니까 짝수의 총합의 값은 n-1 곱하기 n이에요? 네.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계산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산해 보겠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4 맞죠?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8 맞아요? 11 빼기 3이니까 네. 맞게 잘 구한 것 같은데? 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을 때는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을 때는 이 공식한테 대입하면은 an 값이 금방 나옵니다. 네.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는 점화식은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는 녀석도 있는데 다섯 번째 점화식은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는 점화식이 있습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방금 전에 이걸 풀어서 쓴다면 방금 전에 여기서 더해져 있을 때 4번 점화식을 풀어 쓴다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였거든. 첫 번째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해서 하라고요? n-1까지 대입해서 하라는 얘기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잖아요. 여기는 그냥 가운데가 곱하기고요. 그 녀석은 공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AN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언제까지 곱하겠어요? 네, n-1까지 곱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첫 번째 값은 2라고 하려고요. n 플러스 1번째 값은 a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fn이라고요?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an 알고 싶다면 첫 번째 2 곱하기 동그라미한테 1 대입한 거 동그라미한테 2 대입한 거 마지막에 동그라미한테 뭐까지 대입하자고요? n-1까지 대입했습니다. 그럼 약분되는 건 여기는 2의 값이 약분될 거고요. 3의 값도 약분되고 4의 값도 약분될 겁니다. n-1까지 약분될 겁니다. 네. 그럼 그 값은? n분의 2.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숫자 대입해 보면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 이거예요? 대입했던 1인가요? 네. 여기다 2 대입하면 1 맞아요? 네. 네. 그럼 4번 점화식하고 5번 점화식은 문제 풀 때 n이라는 문제식이 더해져 있을 때하고 n이라는 문제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인데 4번을 우리는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문제는 6번 점화식부터 문제입니다.
6번 정화식은 여태까지 수능이 치러진 동안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출제했습니다. 지금 수능이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만 30년 다 되거든? 30년 중에 20년은 출제한 거야 지금. 6번 정화식은 얼마 전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화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출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6번 정화식은 다음과 같은 정화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과 애들은 최근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할 건데요. 문과 애들은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정화식은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을 얘기할 거고요.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을 만나면은 반드시 알파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되고요. 알파라고 하는 값은 1-P분의 Q의 값을 알파라고 칭할 겁니다. 쓸 때는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AM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M 빼기 알파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문제 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파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알파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저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설명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연습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an 플러스 1 값이 3an 플러스 1이라고만 써보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값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정화식이 있다고 한다면 n번장을 구해보세요. 대입해볼게요. 첫 번째 값은 1이라면서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1 대입했더니 두 번째는 4. 다시 4 대입했더니 세 번째는 4 번째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 것 같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P예요. 얘가 지금 P고 얘가 Q입니다. 반드시 뭘 먼저 구하자고요? 알파의 값 구했습니다. 알파의 값은 1-P분의 Q의 값을 통해서 알파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1-P분의 Q의 값이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쓸 때 뭐라고 쓰자고요? am 플러스 1 빼기 알파여서 플러스 1. 또 P의 값을 쓰는데 P의 값은 3입니다. am 빼기 알파. 여기까지만 쓸 수 있다면 알파 구하고 여기까지만 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쌤은 지금 이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a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은 지금 an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n보다 2분의 1만큼 큰 숫자는 얘가 n번장이고요. 얘가 n 플러스 1번장인가요? 여기다 n 대입한 n번장, n 플러스 1 대입한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n번장한테 3을 곱해서 다음 항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값은 파란색은 등비수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 4, 13, 40이라는 숫자한테 싹 다 3분의 1을 더해 보겠습니다. 싹 다 3분의 1을 더하면 4개의 숫자는 뭘로 바뀌죠? 첫 번째 건 3분의, 두 번째 건 3분의 13이야? 아, 나 이거 왜 3분의 1은 2분의 1 넣어야 되죠? 2분의 1, 이게 지금 AN입니다. 흰색이 AN입니다. 2분의 1 더했더니 2분의 3, 2분의 1 더했더니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더했더니 그럼 계속 3을 곱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은 현재 등비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예요? 이 수열은 흰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열은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죠? 초항이 누구냐고요? 초항의 값이 2분의 3이고 공비의 값이 3이라고요? 초항이 2분의 3이고 공비의 값이 3이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AR에 n-1 신경 썼습니다.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은 AN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2분의 3의 연승? 거기서 2분을 이항했습니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1대입했습니다. 1대입하면 1이에요? 2대입했습니다. 2분의 8이어서 3인가요? 3대입했더니 2분의 26이어서 13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지금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실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을 얘기합니다.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은 알파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1-P분의 Q를 구하셔야 되고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 빼기 알파 쓸 건데 앞에 p의 값을 곱해줄 겁니다. 저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점하시고 왔습니다. 좀 머릿속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선생님은 지금 니네한테 공식도 설명해주고 내용도 설명해주면서 예시까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식도 만들고 되게 바쁘거든요. 니네도 뇌를 바쁘게 활동시켜서 제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정화식으로 왔습니다. 7번 정화식은 an 플러스 의 값은 이거 잘못 썼다. p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q an 플러스 1, r an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정화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화식은 PQR을 더해가지고 빵이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PQR 더해서 빵이 아니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저 정화식은 요거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100% 풀 수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앞에는 an 플러스 2 빼기 an이라고 쓸 거고요. a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뒤에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쓸 겁니다. 그 앞에는 뭘 쓸 거냐면 첫 번째 숫자분의 마지막 숫자,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를 쓰면 됩니다. 여기는 요것만 쓸 수 있으면 이 문제 유형 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인가요? 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p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p an 너 왜 주치를 못해요? 괴로워 지금. 기절할 것 같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딸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r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r an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r an 값인가요? 네. 이 앞에 두 녀석의 값은 p로 묶었습니다. p로 묶었더니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고요. 이항했습니다. r로 묶었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인가요? 네. 따라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쌤 이렇게 고개는 돌리고 쓰고 있는데 너의 몸짓이 다 보여 지금. 괴로워 지금. 어떡하지? 안쓰러워서. 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이 파란색 과정을 문제 풀 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정화식이 나오면은 쓰는 형태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의 값은 빵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첫 번째 값은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n 값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값도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값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an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쓸 때 반드시 뭐라고만 쓰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일단 쓰자고. 네. 여기다 쓰는 건 뭘 쓰자고? p분의 r 1분의 2 2를 쓰자고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열은 n 대입한 요게 n번장입니다. 여기다 n 플러스를 대입한 이게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n번장한테 2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장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입니다. 공비의 값은 2가 됩니다. 쌤은 지금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열이 등비수열인 거 알고 있고요. 이 수열의 초항은 여기다 n값 대신 1 대입한 게 초항입니다. a2-a1이 초항입니다. a2-a1이 초항입니다. 그럼 초항 1이겠죠? 공비의 값은 2라고요. 네. 그래서 AR에 n-1 생각 썼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an 플러스 2의 n-1승까지 구한 겁니다. 이거는 4번 점화식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는 4번 정화식입니다. 이제 4번 정화식을 한번 더 푸셔야 됩니다. 4번 정화식을 더 풀겠습니다. 첫 번째 값 1이었나요?
이게 밑줄 친 게 FN이고요. 그래서 AN 값을 알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첫 번째 항 1 더하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이게 FN이니까 K로만 바꿔 쓰시라고요? 자, K로 바꿔 썼습니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인가요? 얘는 이제 등비수열로 바뀌었습니다. 1 플러스 공비 2-1분의 초항이 누구죠? 모든 수열의 초항은 1, 2, 2번의 초항입니다. K한테 1, 2, 2번이 했더니 초항의 값은 1이라고요? 네. 공비는 누구죠? 2의 거듭조금이고 공비는 2인가요? 네.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죠? 파란색 밑줄 친 건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냐고요? n-1. 네,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항의 개수는 n-1개 있는 거죠? 네. 그럼 부모의 값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앞에 있는 1도 필요 없네. 네. 뭐라고요? 2의 n-1.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점화식은 저렇게 P분의 R만 쓸 수 있으면은 요 4번 점화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분수꼬리 점화식, 지수꼬리 점화식, 로그꼬리 점화식 3개가 더 남았습니다. 3개는 하지 맙시다. 왜요? 3개는 나오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과식으로 푸는 것들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은 수학교육과에서 대학과정 중에 배운 점화식은 한 40개 점화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40개 점화식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출제하는 거는 10개 정도 출제합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선생님 지금 7개만 일단 소개했습니다. 네, 근데 수학교육과 어때요? 수학교육과 어떠냐고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이라는 짓은 안 좋은 짓인 거예요. 아니 그런 개념 말고요. 네. 그냥 수학교육과라는 그 학과 자체가 어때요? 글쎄 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쌤은 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여학생들을 사귀는 걸 경계했거든요. 왜요? 같은 과 여학생을 사귀면 지금까지 안 붙대요. 그때 술자리에서 갑자기 그때 너 누구랑 사귀었잖아. 너 그때 누구랑 무슨 일 있었잖아. 너 그때 누구랑 여행 갔잖아. 이런 거 구설수에 휘말려요.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학생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같은 과여도 사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과에서는 되잖아요. 수학교육과는 대부분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한 만날 거야? 4분의 3 정도가 여학생이야. 선배도 여자, 후배도 여자. 쌤 지윤이랑 의대에서 동료 만난대요. 의대에서 의대를 가서 남학생 만나겠다고요? 아니요. 저 의대 가야죠. 선생님 와이프 친구 중에 그런 하나 있어. 대학 다닐 때 의대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같이 한 집에서 또 오랫동안 동거하고 막 있었는데 의사 되고 나서 바로 찼어 남자애가. 미팅. 나빴다. 개 나쁘다. 개 나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뒷바라지 하면 안 돼. 지윤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점화식 설명했는데 울지 마. 문제가 실질적으로 점화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이 책은 새로 그냥 그때 판단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수능에서 출제했던 문제고 24번이면 되게 쉬운 문제라는 얘기거든? 3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2번 점화식 공비수열의 점화식인가요? 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가요? 네. n번장한테 마이너스 1 곱해서 다음 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9번장, 등비수열 9번장을 뭐라고 합니다.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초항값을 구해서 문제 끝내라는 얘기네. 첫 번째의 값은 A고 두 번째의 값은 AR인데 AR 값이 마이너스 2인가요? 네. 그 값이 3이어서 초항의 값은 1이에요? 네. 쉬는 시간을 가져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깼어요. 집중을 못해. 너무 괴로워 아니요 지금. 보고 있었던 거. 아,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자, A하고 R의 값이 있습니다. 9번장을 보라고 합니다. 9번장이면 AR의 8승이죠? 네. 그래서 7 곱하기 마이너스 8승입니다. 이 정도 해주셔야죠, 빨리빨리.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정말식으로 나눴나? 두 번째 문제는 봐볼까? 두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 맞아요? 네. 네, 공개값이 3인 등비수열입니다. 두 번째 거는. 네. 세 번째 거는 무슨 수열인지 알겠어요? 아, 네, 이건 등차 중 항을 사용했으니까 저건 등차수열이죠? 네. 네 번째 것도 봐보겠습니다. 네 번째 건 무슨 수열이죠? 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로그를 달아준 녀석의 값은 아이고. 등차수열입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N 플러스 1인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로그 2A인가요? 우변값은 로그 2에 2A에 로그 값을 떼버리면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값 2가 되는 등비수열인 거죠? 로그가 있는 거는 1이 증가한 거야? 1을 더한 거예요? n번째 거한테 1을 더해서 다 함께 나오니까 로그는 등차수열입니다. 하지만 로그는 등차였을 때 AN 값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였을 때 문제 풀어낸 게 였고요. 5번도 봐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까지는 판별식을 쓰실 거잖아요. 네. 판별식을 사용할 건데 판별식이 빵인가? 네. 자,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누구예요? M 플러스 AN 플러스의 제곱의 값은 마이 4 마이너스 4. A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의 제곱의 값이랑 2AN을 제곱한 게 똑같다고요? 네. 이것도 등비수열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싹 다 등비수열인 것 같은데 지금? 자, 다음 유형 6번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몇 번 점화식 얘기한 거야 지금? 아까 설명했던 몇 번 점화식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번째. 네, 네 번째 점화식인 것 같습니다. AN 플러스를 값은 AN 플러스 2N이라고 해가지고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지금 FN 같은 거죠? 예. 첫 번째도 알고 있습니다. AN이 알고 있다면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값 1부터 n-1까지 FK가 이게 공식이라고요? 네.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세요. FN값 2N입니다.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그마 K값 1부터 n-1까지 FK라고 쓰려고 합니다. 짝수의 총합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짝수의 총합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n-1 대입했습니다. 그럼 A1 플러스 누구라고요? 오늘만 두 번째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자, 근데 10번장의 값이 94라고 합니다. 10번장 알고 있습니다. 10번장이니까 10만 대입했습니다. 90. 그 값이 94라고요? 첫 번장의 값은 4예요? 네. 자, 지금 푸는 문제 유형은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을 때는 이 점화식 일반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산수만 해주세요. 이런 파트네요. 네. 7번 점화식 어떤 형태인지 봐볼까요? n이라는 문자식 더해진 거 맞아요? 네. 근데 혹시 또 등비수열합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20초만? 네, 20초만 20초씩이나? 20초면 저 문제 풀겠는데? 됐어요. 네. 어? 첫 번째 n 값은 6입니다. fn의 값은 3n승입니다. 그렇다면 an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6 플러스 시그마 k 값 1부터 n-1까지 3의 k승이라고 하라고요? 예.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6 플러스 b의 값은 등비수열합입니다. 공비의 값은 3이고 초항의 값이 누구예요? 3. 네, 이 수열의 초항의 값은 k한테 1을 대입한 3이 초항이죠? 네.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N 마이너스. 네, 항의 개수는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항의 개수는 n-1개입니다. 네.
그랬더니 6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3의 n-1승 빼기 1인데 여기다 4대입하라고요? 4대입했습니다. 4대입했더니 6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3의 3승? 3의 3승 27 빼기 1이니까 26이에요? 약분했더니 13 곱했더니 39 39한테 입도했습니다. 45. 자,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는 점화식만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도 똑같은 거죠? AN만 이항해주면은 FN이라고 하는 식이 4n-3이라고 하는 거죠? FN의 값은 4n-3입니다. 공식의 숫자 대입하기. 9번도 똑같은 문제만 묶어놨을 겁니다. 9번도 지금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거 맞아요?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는데 AN만 이항해주면은 이게 FN이네요.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풀 겁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10번 문제도 있다고 10번도 똑같은 유형이겠지? 예. 자, 11번엔 n이라는 문자의 식으로 구성된 게 곱해져 있죠? 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n 플러스 1분의 2n을 fn이라고 인지하겠습니다. 지금은 n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녀석의 값이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요게 fn입니다. an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자고요? A1 첫 번째 항 곱하기 F f1 곱하기 f2 곱하기 언제까지 곱하자고요? N-1 fn-1까지 곱하는 게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에 대입만 해주세요. 첫 번째 값은 1입니다. f1의 값은 누구요? 1 f1의 값이 계산을 해버렸다고? 계산하면 해버리면 좀 더 약분을 어떻게 하냐?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선생님 계산 좀 해요. 계산은 안 돼. 계산은 불편해.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쭉 곱해서 마지막 게 누구라고요? N분의 2 약분하려고 합니다. 약분되는 거는 2의 값 약분됩니다. 3 약분될 겁니다. 4 약분될 거고요. n-1이 약분될 겁니다.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2들은 남나요? 네. 2가 몇 개 있죠? 2가 몇 개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네, 2의 개수 n-1개가 남죠? 네. 2는 n-1개 남을 거고 1도 남을 거고 n도 남나요? 네. 그럼 뭔데 그게? N분의 근데 여기다 4대입 하시라고요? 2 4대입 했습니다. 4분의 그래서 2라고요? 네. 그런데 실은 점화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전에 7개의 공식 했잖아. 근데 쌤이 여태까지 거의 28년째 가르쳐보니까 이번 생에는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생에는 쌤이 100번 설명하든 50번 설명하든지 절대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못 외울 때는 몇 개 안 되는 문제들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죠. 몇 개 안 된다면.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풉니다. 제일 처음 1 대입했더니 A2의 값은 1 대입했습니다. 맞게 잘 대입했나요?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이거예요? 예. 1 대입했더니 이건 1이고요. 다시 또 1 대입했더니 3분의 4고요.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2인가요? 네. 선생님 이게 더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도대체. 하는 애들 분명히 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애를 본 적이 있냐면 여기다 숫자 50개, 여기다 숫자 50개를 쓰면 풀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가 2007년도야. 2007년 선생님 바꿔서 왔는데 한 반에 80명이야. 애들 모의고사 시험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50칸을 다 그린 거야. 그래서 숫자를 다 쓴 거야 진짜로. 50칸 몇 개 써야 돼 숫자를. 2,500개 써야 되잖아. 2,500개의 숫자를 써가지고 중간에 어떤 숫자를 찾는 거였거든?
찾으면 근데 그나마 엄청 칭찬해줬어. 너 진짜 대단하다. 맞았어요. 아니, 중간에 숫자가 꼬였어. 그 2,500교짜리 다 썼는데 중간에 숫자가 꼬였어. 공식 알면은 그냥 한 1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래요. 공식을 외우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이면 가상에서 주한시했으면 맞다고 난 채점해줬을 것 같아. 그 정도 노력이면. 너희는 그러지 맙시다. 외울 건 좀 외웁시다. 네. 재밌겠다. 자, 그래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우리 지안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거든. 아, 확인하지 말라고요? 지안아, 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AM 구할 때? 무슨 시그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시그마 나왔던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주요가 어떻게 한다고? A1 더하기 시그마 A가 1부터 N-1까지 K 네. 너 눈 뒤집어졌어. 쌤한테 윙크 보낸 줄 알겠어, 선생님이. 애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잘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윙크하지 마. 선생님 설렌단 말이야. 윙크하지 마요. 그러지 말라고. 자, N이라는 뜻이 곱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흰자에 설레가지고 밤에 잠 설칠 수 있단 말이야. 자, 밑줄 치는 서기값이 N이라는 뜻이 곱해져 있습니다. 예. 수빈아, 이거 뭐야? 머리 나빠져. 어떻게 이거 넣었어? 네, 그렇군요. 당신은 이제 지안이랑 친하게 지냅시다. 뭐가? 어? 윤민아,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A1 A1 V 곱하기 F1 V F2 F가 삼점점. F가 N-C 네. 자꾸 보고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어떻게 선생님이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N이라는 문제식이 곱해져 있는 거네. 이게 FN인 거네. 그냥 공시에 대입하는 거라서 손쉽게 해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7개 설명의 범주에서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 뭘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죠? 책에 써있다는 함정이 있어. 책에 다 써있어. 거기도 써있잖아. 이게 정말이에요? 네, 여기 써있잖아 이거. 그러면 우리 담임쌤이랑 친구니까. 내가 오셨어. 안 됐어? 자, 15번으로 왔습니다. 15번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넣어. 다음에는 정화식 있습니다. 이 정화식을 보시고서 5번째니까 궁금합니다. 아이, 그럼 뭐저 정화식에 이해하려고 넣을 필요가 없겠네. 5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1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 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잘 대입하냐 나 지금? 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A3 마이너스 A 네 8 4 대입하고 있습니다. A4는 16 제일 첫 번째 A1의 값은 1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A2의 값은 누구라고요? 3 A2가 3이면 A3의 값은? 1 A4의 값은? A5의 값은? 몇이라고요? 이런 문제는 누가 맞춥니다. 예 약간의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막 99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이런 문제? 네.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범주의 정화식이거든. 아하. 이건 AM 구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정화식이야. 이런 거는 뒤엔 굉장히 멀리 있는 걸 주지 않아. 보통 10번째 이내에 걸 줘요. 자, 16번 정화식으로 왔습니다. 16번은 직접 대입해서 풀면은 구하라는 항이 몇 개 안 되네? 네 근데 저 정화식이 50번째 걸 구하라고 했을 때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5번째 거 구하라고 했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봤더니 AN 플러스 1 값은 2AN 플러스 4예요? 첫 번째 값은 2라고 얘기했나요?
이 아까 설명했던 6번째 점화식인가 저게?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인가요? 네.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 맞아요? 네. 알파를 먼저 구하신다고요? 알파가 누구라고요? 1-P분의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네. 쓸 때 어떻게 쓰시라고요? AM AM 플러스에서 알파를 빼세요. AM 값에서도 알파를 빼세요. 여기는 뭘 쓰라고요? P를 쓰라고요. P. 네. 이게 P, Q. 여기까지만 하면 반이상한 겁니다. 네. 요것만 할 줄 알면 반이상한 거고요. 쌤은 지금 AN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구하는 중이야. 네. 이 수열에 n을 대입한 n번째 항, 네. 여기다 n 플러스를 대입한 n 플러스 1번째 항 2를 곱해야지 다음 게 나와. 네. 공비는 2.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찾고 있습니다. AN보다 4만큼 큰 수열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라고 쓸 생각입니다. 네. 모든 수열의 초항은 1대2번개 초항입니다. 1대2는 A1 플러스 4, A1 플러스 4는 유유. 이 수열의 초항은 6입니다. 네. 거기다 공비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4만 이항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AN의 값은 6 곱하기 n-1승 마이너스 4의 값이 AN입니다. 네. 여기다 몇 번장을 구하라고 하든지 간에 숫자를 대입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5번장 구하라고 했나요? 네. 5번장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신 거 맞나요? 네. 물론 5개밖에 안 되니까 1, 2, 3, 4만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자꾸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배우지 않은 거네. 17번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이 역수를 취해서 푸는 점화식이 있거든? 분수꼴의 점화식이 아까 설명 안 했어, 선생님이. 자, 이런 꼴의 정화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 분자가 단항입니다. 단항. 한 개짜리 항이 있을 때. 근데 이건 분자가 몇 개죠? 네. 분자 2개인가요? 네. 분자의 값이 항에 하나 있을 때는 분수꼴의 정화식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역수만 차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편입니다.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좌변의 역수의 값을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인가요? 네. 근데 우변의 역수의 값을 취하게 되면은 p 이건 p 이건 an분의 q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p하고 an분의 q가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무조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2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에 해당하는 값이 1이고 P에 해당하는 값이 3이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네. 무슨 소리죠? A에는? 역수가 다음 항에 3을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다며 역수가. 역수는 등차수열이라며. 그럼 A에는 조화수열입니다. 또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Q의 값이 2, P의 값이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면 아까도 했던 거 있죠? 네. 6번 점화식. 네.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다시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으로 다시 풀어야 돼. 네. 이건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역수를 취해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출제됩니다. 근데 저거는 분자가 단항이 아니지. 네. 분자가 항이 하나 있을 때만 역수를 취해서 문제 풉니다. 저거는 배운 적이 없는 생판 처음 보는 정화식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정화식은 반드시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1, 2, 3, 4만 대입하면 네 번째는 구할 수 있습니다. 1, 2, 3까지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18번도 봐보겠습니다. 18번 정화식도 처음 보는 정화식입니다. 18번도 처음 보는 정화식이기 때문에 숫자 5번째를 보니까 1, 2, 3, 4만 대입하면 되겠죠? 네. 고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19번 정화식도 처음 보는 거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있는 건 본 적이 없어. 선생님 아까 봤잖아요,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 이렇게 썼잖아요. 뭐가 달라요? 오른쪽이 빵해야 되는 저건 뭔가요? 그리고 PQR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PQR 더해서 빵인 문제만 우리 풀 수 있다고요? 지금 PQR에 대한 숫자를 다 더하면 2예요? 이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 정화식이야. 배운 적이 없는 정화식은 반드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아까 선생님 쉬는 시간 가져가면서 거기서 수고하는 중이야 지금? 아이고야. 분수꼴 정화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항이 하나니까요? 네. 아 그럴 수 없어. 분수꼴 정화식은 역수를 취할 건데 항이 하나라고 해서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역수꼴로 취하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얘는 분자에 AN이 있어야 돼, AN. 근데 이건 분자에 K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네. 분수꼴 정화식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분수꼴 정화식은 분자에 AN 한 개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숫자를 다 대입해서 1, 2 몇 가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제가 1, 2 두 개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네. 이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정화식입니다. 이건 무슨 수열이죠? 피부는 네,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죠?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오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값을 4라고 이겼고 네 번째 값은 34라고 이겼는데 두 번째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값은 4인데 두 번째 값을 쌤이 K라고 하겠습니다. 난 두 번째 값을 모릅니다. 그럼 세 번째 값이 누구라고요? 네 번째 값은 누구라고요? 그 4 플러스 2K 값이 34라고요? 따라서 K 값은 15. 아주 쉽네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을 가지고 다음 걸 결정하세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숫자만 대입하는 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5번 풀고 쉬었다 다시 풀겠습니다. 얘는 한숨 쉬는데. 자, 25번으로 왔습니다. 25번에 첫 번째 값은 9가 되고 두 번째 값은 3인데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네.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K가 있나 봐. 절대값을 씌워서 3이 되도록 하는 K가 있는데 그 K 값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인가? K 값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나는 차근차근 구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장이 9고 두 번장의 값이 3입니다. 세 번장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빼가지고 앞에 거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결정하겠다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마이너스 6인가요?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마이너스 9. 그거 지났는데?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패턴이 있네? 주기가 있나요? 네. 6개 단위 규칙성이 반복하나 봐. 네. 그때 절대값이 6개까지는 절대값이 3이 되는 게 누군가요? 두 번장이랑 5번째. 5번장 있다고요? 그러면 6개까지 두 개 있으면 96개까지 몇 개 있지?
32개. 여기까지는 6개씩 16개? 네. 그럼 여기까지 32개 있나요? 그 다음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답은 33개가 답이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주기가 18인 것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규칙성 나올 때까지. 네. 지금 여기 이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만 묶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문제만 더 풀어줄까? 28번이 출제했던 문제였는데 방금 전에 비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점화식은 가에 있는 점화식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드리자면 두 칸을 건너뛸 때 4만큼 감소한다는 얘기 같아. 가에 있는 말이. n번장에서 n 플러스 2번장으로 두 칸을 건너뛸 때 4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인 값은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모든 홀수 번장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값은 7이라면서요. 네. 세 번째인 값은 누구라고요? 3. 다섯 번째인 값은 마이너스. 이렇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몇 번장까지 이걸로 구할 수 있다고? 4번. 4 대입했을 때 6번장인가요? 네. 제일 큰 4를 대입할 때까지 6번장까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건 두 번째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두 번째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지칭할까? 두 번째는 m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번째니까 이거 누굴까요? 네, 두 칸을 건너뛸 때는 4를 빼주세요. 6번째까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n-? 근데 여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주기가 6이란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7번장부터 12번장까지는 앞에 써있는 6개 숫자가 반복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번장까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258입니다. 네. 근데 개수를 6개 단위로 더하게 되면은 8번. 네, 8개가 있겠군요. 하고 2개. 여기가 48번장까지 있을 거고요. 49번장, 50번장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의 총 합의값이 누군가요? 3n-3이라고요? 3n-3의 값이 지금 여기까지 총합해서 8개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의 모든 수의 총합은? 24인 빼기 24. 거기다 2개 더하라면서요. 네. 그 2개가 7하고 m인가요? 네. 25. 25m. 마이너스. 그 값이 258로 갑니다. 17 이항했더니 200? 70. 275면 n값이 누구야? 15. 아, 11. 10. 네. 할만하네. 네. 5번장을 걸어보겠죠? 네. 이 정도 수준의 게 이제 숫자들이 대입했으면 장화식 문제입니다. 네.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건 보지 않겠습니다. 네. 40개를 넣으라고 하는데 40개를 넣으라고 하는데 n번장의 값을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n이라는 값이 홀수일 때와 n값이 짝수일 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직접 해보면 누구나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왜냐면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요즘 100% 풀 수 있는데 네. 분명히 써있는 게 n이라는 값이 홀수, n이라는 값이 짝수라고 써있습니다. 네. 근데 또 뇌가 미쳐가지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 맞아요. 이런 값이 짝수, 홀수라고 줄 때도 있거든, 문제가. 이렇게 준 거랑 이렇게 준 건 다른 거죠. 생긴 게 다르죠, 이미. 네. 일단 뇌가 착오를 발생해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n값이 짝인지 홀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자, 첫 번째 값은 2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두 번째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은 위에 걸 봐야 돼, 밑에 걸 봐야 돼. 위에 거요. n값이 짝이야, 우리야?
두 번째를 구하고 싶다면 n값한테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값한테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n값 1은 홀수입니다. 위에다 대입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2라서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네,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n값한테 2를 대입한 세 번째 값이 궁금합니다. 2분의 밑에 값에 대입하시라고요? 네. 방금 전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입니다. 다시 n값한테 3을 대입할 거라서 홀수입니다. 그럼 위에 값한테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위에 값한테 2분의 1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2분의 1? 분자의 값도 2분의 1? 네. n값한테 4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값은 2. 방금 전에 1의 값을 더했으니까 2. n값이 5였을 때 여섯 번째 값은 위에다 대입할 겁니다. 위에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이제 패턴이 느껴집니다. 네. 이 4개가 반복되는 건가요? 네. 이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무조건 100% 맞출 수 있겠네. 네. 그랬을 때 40개를 넣으라고 합니다. 4개만 더하겠습니다. 30. 네, 답은 30이라고요? 네. 이 패턴의 문제들도 한 문제만 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10번 봐보겠습니다. 아, 이 책도 애들이 하도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주어진 거랑 am 값에 대해 주어진 걸 하도 착각하니까 책이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위의 문제는 n으로 표현된 게 있고 지금은 an으로 표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똑바로 읽고 문제를 푸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am 값이 짝인지 홀인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번째 값을 구하고 싶다면 n 값 1이라고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뭐였지? 첫 번째 값이 지금 1이었어? 네. 첫 번째는 짝이야 홀이야? 첫 번째 항이 홀이에요? 네. 첫 번째 항이 홀수면 밑에 거네. 네. 밑에 거면 두 번째를 구할 때 첫 번째의 3배 빼기 1. 그게 누구라고요? n값이 2가 됐을 때 내가 세 번째를 구하고 싶지만 세 번째를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항이 짝이야? 두 번째이 짝이면 위에 거 봐야 돼? 누구라고요? 네 번째를 구하려면 세 번째 값이 홀수인가요? 세 번째 항이 홀수면 밑에 거 짝수입니다. 다섯 번째 값은 누구라고요? 아, 답이 이미 나왔어? 그냥 유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만 똑같으면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안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고야, 수학적 비화법이 남아있네요. 수투예요, 수투. 아, 여기서 끊고 수투 넘어가자고요? 네. 수투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이 좋아? 수투 해야 될 때가 몇 쪽이죠? 수학 차라리 낫지 않아? 근데 오늘 수학원 숙제는 비교적 다른 챕터보다 할만할 것 같아요. 아니요. 154. 164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와. 뭔가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정적분의 응용 파트로 갔습니다. 정적분의 응용 파트는 내용 정리해드릴 게 없습니다. 예. 정적분의 응용은 정적분을 다 배웠고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석해서 풀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 문제가 정적분의 응용 파트라든지 보함수의 응용 파트는 출제한 문제 자체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맞힐 확률 30번, 30번이나 22번의 출제된 문제들은 맞출 가능성이 실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실은 좀 공부하다가 문과 애들은 이쪽 파트를 거의 포기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이번 생에는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음 생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생에는 이런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집 고양이들. 안 되잖아요. 우리 집 고양, 네, 우리 집 고양이들은 지네가 사람인 줄 알아요. 안방에 침대에 지네가 갑자기 누워 있고 털 엄청 묻혀놓고.
선생님이 가! 이러면 하악질하고. 안 세다. 우리 식구 중에 나한테만 하악질해. 특별한 존재시네. 맞아요. 선생님 와이프한테는 엄청 막 이렇게 뭐 꾸꾸기도 하고 엄청 애교 부리거든. 선생님 와이프는 항상 고기 들어있는 캔 있잖아. 고양이 먹는 거. 진짜? 어, 그 개봉가 대만. 고양이 먹는 그 고기가 있거든. 그 고기를 선생님 와이프는 사료 줄 때 항상 섞어서 줘. 근데 선생님 와이프가 추루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추루 같은 거 고양이 주려고 생각해 2개 주거든. 2개 주고 고양이 먹이라고. 난 걔가 다 먹을 때까지 이거 짜주는 것도 자체가 귀찮아. 그래서 애들은 막 내가 그걸 들고 있으면 무섭지만 오기는 와 선생님한테. 근데 그걸 이렇게 먹을 동안 기다려주는 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선생님은 잘 안 줘. 그래서 선생님은 걔네가 하악질하면 나는 더 큰 소리로 내가 하악질해. 아프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선생님이 딱 우리 고양이 이름이 머루하고 송인데 머루야 송이야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부르면 가는데 내가 부르면 절대 안 와. 어떡하나. 그럼. 저번에 한번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가 하도 하악질을 막 이렇게 했더니 제가 팔을 벌려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살짝 때렸거든. 그다음부터 더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러냐고요. 너희 나이 때 가지고 있는 동심이 없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엄청 이뻐했었는데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엄마들이 뭐 짐승 키운다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쌤 와이프도 처음에 엄청 반대했었는데 근데 내가 선생님이 키우자고 하셨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 정서에는 좋으니까 우와. 그래서 고양이를 와이프는 반대했었는데 고양이 한 마리 얻어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키웠어. 처음에 집에서 키울 때는 쌤 와이프가 싫대. 절대 가져오지 말래. 고양이 이미 받았는데 그 학원에서 한동안 키웠어. 우리 학원 다니던 3년 전에 우리 학원 다니던 애들 엄청 좋아했었는데 좋다. 그럼 학원 퇴근하시면 어떡해요? 쌤 학원에서 살아. 집이 없어서 쌤 이미지 좀 쌓으셔야죠. 이미지가 쌤 이미지 지 없는 강한 사람이 쌤 이미지가 왜 이렇게 좋아해?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2대2번 거랑 5대2번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fx하고 y는 p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 2개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p의 값의 최대값은 f2가 그때 최대값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집중하지 않고 딴짓 하려고 노력 중이네요. 정확했어요. 그런데 0부터까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함수 fx의 값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대2번 함수값이랑 5대2번 함수값이 똑같다며. 네. 그리고 상수함수 p랑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네. 여기가 p일 수 있나 모르겠다. 여기가 p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가 fx가 p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인가? 네. 그 근 중에 큰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그랬어? F. 2개의 근 중에 큰 녀석의 근이 f이라고? 네. f의 값은 요게 지금 f라는 얘기인가? 네. 아닌 것 같다. f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아, p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둘 중에 큰 p의 값이 근이 2개인 네. p의 값은 2가지인데 그 2개 p 중에 큰 p의 값이 f이라고? 내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점 좌표를 알 수 있나 모르겠다. 말을 해 듣고 있어요. 네, 2, 5 아이스크림 뭐지? 요거트 이름인데 2, 5 여기가 2하고 5인가요? 네. 그래서 F2하고 F5의 값은 같은 모양입니다. 네. 상황은 여기까지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라고?
그럼 나는 함수 fx가 누군지 알아야지 적분해서 구할 거 아니야. 함수 fx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뭘 모르는데? 최고차항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건 다 몰라요? 네. 하지만 도함수는 완벽하게 아는 것 같은데 도함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몇 차함수인데? 2차. 그 2차 함수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온 점이 언제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온지 알아? 독백인가요? 대답인가요? 독백인가요?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온 지점이 몇 군데야? 두 군데.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네. 그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온 지점이 여기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띄어요. 여기라고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 게 두 군데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여기가 있나요? 네. 아 그럼 여기가 누구지? 네, 4네요. 왜 그런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의 좌표는 극점입니다. 이 점의 이름은 뭐라고요? 변곡점. 변곡점입니다. 모든 3참수는 변곡점 대칭입니다. 그런데 쌤이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이 교점들은 전부 다 간격이 똑같습니다. x축이 있었을 때 이 점들의 간격은 x축 방향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극점이 있고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있는 거잖아. 여기 간격은 다 똑같다고요? 네. 2, 3, 4, 5 중에 여기는 4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도함수의 값은 최고층에서 누구라고 그랬지? 이 훌륭한 메모리들. 네, 최고층계수 3이었죠. 네. x의 3승 미분해서 3x의 제곱 이렇게 나가죠? 네. 최고차항계수는 3입니다. 그리고 x-2하고 x-4를 인수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개해서 적분해서 fx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네. 왜 하시죠? 자, fx 구했습니다. 네. fx가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4x. 뒤에 상수가 누구지? 0인지 어떻게 알았어? 네, 원점 지난다고 했었나요? 자, 이제 fx 다 구했습니다. 그때 문제 fx 값을 적분하라고 합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뭐 이거 완전 썼어요. 자, 0부터 2까지 지금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x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건 생각합시다. 네. 이건 단순 산수니까요. 네. 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집에 숙제할 때 아마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7번으로 갔습니다. 큰일 났어. 네. 지금 이런 파트가, 지금 이 챕터 자체가 21차에 여기 있는 것들이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던데. 기억내는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런 비중, 기억님 아니면 기억내는 되계신 경우가 되게 많고, 기억 되계실 수도 있잖아. 그건 많이 없어요. 아이고야, 21번이야? 21번이면은 찍는 이 경험. 모의고사에서 최고 난이도라는 얘기야. 한 모의고사에서 30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이과 가시는 분들은 계속 풀어드릴 거고요. 문과 가시는 분들은 3월달부터는 이제 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업날 가서 찍을 거거든. 뭘 공부해 찍을 건데 어차피 찍을 건데. 풀 수도 있죠. 아, 그럴 리는 없어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일 텐데. 아, 갑자기 애들이 비상해져서.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자리 막. 비상해. 네. 나도 기대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자, fx의 값은 3차 함수고요. 1차 함계수하고 상수항은 모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x의 값을 보고서 어떤 생각 한 가지를 해낸다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들었어요? 뭔데요? 네. 자,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잠깐이요. 아직도 생각이 안 들었어요? x 마이너스 1하고 fx. 이거의 국민분이네. 네.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fx, 뒤에 거 미분하면 x 마이너스 곱하기 f 프라임 x. 네. 그래서 gx라는 것 자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미분한 게 gx라며? 네. 그럼 fx의 건 3차함수잖아. 네. 3차함수한테 x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4차함수. 네. 4차함수를 미분했더니 3참. 3차함수. gx도 3차함수입니다. 네. 요게 보이면 조금 쉬워집니다. 네. hx의 값은 야 힌트 제대로 주네. 이게 h라고? 네. h의 값을 미분한 게 t였잖아. 네. 야 그러네. 맞아요? 네, 첫 번째 기억은 눈썰미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노란색으로 바로 다이어트는 못 가도 기억을 읽다 보면은 이 소린가? 라고 눈치채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은에 있는 거는 fx라는 3차함수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그럼 a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f 마이너스 1은 0. f 프라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네. 대입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래서 ab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미분한 도함수의 값을 써볼까요? 도함수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산수도 하셨나요? a 플러스. 그렇다면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ab가 똑같다는 얘기였나? 네. a하고 b의 값이 둘 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내가 함수 fx를 알고 있는데 gx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h를 미분한 게 g라며. 네. 그럼 g를 적분한 게 h란 얘기야? 네. g의 값을 적분한 게 h예요. h라는 녀석의 정체는 h의 정체는 g의 값을 적분한 것 중에 하나가 h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보라는 얘기야? h 1.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네. h에서 h 아. 0의 값을 뺀 걸로 구해보세요. 네. 근데 h한테 1 대입하게 되면 h 여기 있잖아. 네. 1 대입하면 빵이에요? 네. 빵 대입하게 되면 누군데요? f. 마이너스 f요? 네. 마이너스 f형이면은 마이너스 f형을 뺐더니 플러스 f형인가요? 네. f0의 값은 누군데요? b. f형은 b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네. 니은도 참이네요? 네. 이쯤 되면 찍어야 됩니다. 음. 기억 니은이 참이면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기억력이 맞았다는 가정을. 네, 근데 보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이 정도 되는 거야. 요게 조금 더 우세. 맞아요. 이 정도 확률밖에 안 돼. 그래서 찍을 때 이제 잘 찍어야 돼. 다만 20% 확률로 5개 중에 찍는 거에서 이제 50% 확률로 찍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 자, 그럼 우리 찍어볼까요? 이 문제 답을 몇 번이라고 할까요? 5번. 네. 보통 5번이요? 5번이에요. 맞아요. 선생님도 보통 이걸 찍기로 권장해요. 근데 좀 불안해요. 한 맞아요. 가지 적었는데. 약간도 높은 확률 때문에 이걸 선택하길 바라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읽어보고 하는 게 좋겠어요. F빵인 값은 빵에서 원점을 지나면 원점을 지나면 그럼 방금 전에 A, B는 머리에서 지워버리라는 얘기네? 이거는 니은에서만 해당하는 얘기고 디귿에서 새롭게 0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B의 값이 0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가? 네.
b의 값이 0이에요. b가 0이면 gx가 0대로 가는 근이 0과 1 사이에 저 하나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알지?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닫힌 구간에서 gx의 값이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gx? 아닌데 그건 평균값 정리나 로레 정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 방금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했잖아. 사이값 정리는 어떨 때 사이값 정리지?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연속이고 0대 2반 함수값이랑 g0이랑 1대 2반 함수값 g1이 부호가 반대면 네. 0과 1 사이에서 x축값만 하나 생기는 그는 저 하나의 이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gx의 값은 몇 차함수로 그랬지 아까? 3참. 3차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당연히 연속입니다. 네. 연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되면 디귿은 참입니다. 네.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는 g0의 값이랑 G1 g1이 부호가 0으로 반대면은 저건 참입니다. 네.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 gx라는 함수의 값이 하나의 값이 0대 2였을 때 음수값이고 하나의 값이 1대 2였을 때 양수값을 가지면 연속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걸 만족하면 디귿은 참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g한테 0 대입해야 됩니다. g한테 0을 대입하라고 f0 0이라면 네.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야? 네.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입니다. 네. 그런데 얘는 누군데? 영.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야? 네. 그래서 f1만 남나요? 네. 이거의 부호를 조사하라는 얘기네. 네. 미분에서 0 대입한 게 누구였지? A. a여서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그냥 1 대입한 건 누구였지? b는 빵이었어요? 네. b의 값은 빵이었으니까 1 대입하는 의 값이 2 플러스 1이라고요? 네. 이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른지를 검토해보라는 얘기네. 네. 자, 항상 이 두 개는 부호가 반대인가요? 몰라요. 선생님 이거 음수고 이거 양수잖아요. 항상 양수잖아요. 부호 반대잖아요. 왜 모른다고 하신 거죠? a가 누구라면? a가 1이라면? a가 1이면 부호 반대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네.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1? 네. 얘도 1? 네. 그럼 부호가 똑같구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돼? 네, 디귿은 사이에 꼭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 지금 큰일 나겠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보통 이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기억, 니은까지만 해결할 수 있었거든. 그럼 디귿은 찍어야지만 돼. 근데 5원이래요. 어? 5번이 답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뭐 하나 잘못한 모양인데? 뭘 잘못했어? 0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0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2 플러스 2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gx gx가 0과 1 사이에서 좋은 하나의 수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로레 정리를 쓰는데요. 너무해. 선생님 지금 아닌 걸 확인했는데 이게 언제적 문제냐? 2020년 수능이래요? 무평가. 오평가? 그죠. 그지 같은 상황이 연출됐네. 지금 여기서 분명히 A라는 녀석이니까 누구였을 때가 안 됐지? 마이너스 1이었어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안 됐었지. 네. 검사해보려고.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였을 때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하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미분한 거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럼 누구세요? 숫자만 대입할까? 0 대입하게 되면 누구야? 0 대입하면 1 맞죠? 아하, 선생님 이걸 빼먹었구나. 아, 선생님 이걸 빼먹었네, 이거를. 선생님 이걸 방금 뭘 실수했냐면 이걸 실수했습니다. 이 문제는 함정을 푸는 문제야. 우리가 만약에 0 대입한 값이 gx의 값이 양수가 나오고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양수가 나왔을 때 네. 연속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럴 때 근이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그려지면 있어요. 근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은 부호가 반대면은 저하행선의 근은 무조건 있는 거야. 네. 하지만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근이 있을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둘 다 모두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근이 꼭 존재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것은 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함정을 파는데 선생님이 지금 A라는 녀석의 값 1이면 A 값 1이면 A가 1인 걸로 했어요 지금? 네. 아, A가 마이너스 1인 걸로 했지? A가 마이너스 1인 걸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는구나. 그럼 누구냐? 4x의 세제곱 맞죠? 그 다음 x의 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3x제곱 2x제곱 x제곱은 지워지나? 네. 그 다음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예요? 상수항의 값은 플러스 1인가요? 이 녀석의 그림이 3차함수 그림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구야?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네. 이 녀석의 값이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네. 빵 대입했을 때 누구라고요? 1. 빵 대입한 점의 좌표 1이라고요? 네. 1 대입했을 때가 누구야? 1. 1 대입했을 때 1이에요?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려고요. 루트 3분의 1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분의 4 루트 3분의 1. 네. 두 번째가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 이거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3분의 4에서 4를 뺐더니 유료했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의 값은 1.73입니다. 1.77에다 8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작습니다. 이건 음수입니다. 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버려요. 이가 음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아까 전에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면 둘 다 플러스 값이어서 근이 항상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함수의 값이 좀 조작이 나가지고 그런 발을 들 수 없게끔 문제를 조사해 출제한 거지 문제를. 그럼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잘하는 애들이 싹 다 기억니은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는 의미 없어. 애들한테 사이값 정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해야 되는데 함정을 파놔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찍으면 맞추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정답률이 더 높아져요. 디귿은 해결하기 되게 힘드네. 함정이 숨어있네. 자, 그 다음 이용으로 그럼 이것들을 숙제를 할 수 있을까 니네가? 12문제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이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 이유는 없어요? 네. 이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하나씩만 더 해볼까요? 아니에요. 2번은 매우 많이 나온 모든 참고서에 다 있던 문제고 작년에 되게 많이 해가지고 2번은 잘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해달라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맞다. 사고의 흐름이라고 써 있지. 네. 사고의 흐름이 정말 많은 사고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 불가능합니다. 잡념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면 풀 수가 없습니다. fx과 0보다 끝났습니다. 그림은 x축 위에만 그려집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항상 0보다 같은 건가요? 항상 x축보다 위에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함수까지 0보다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주기가 3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x한테 x-1을 더해가지고 전체를 제곱한 거? 제곱한 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연소함수 fx를 찾으세요. 그 fx를 찾아내세요. 찾아내시면 그 fx에 대해 적분하세요. 그럼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야. 이 정적분의 값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이 정적분의 값이 어떨 때 최소가 되는지 그 최소에 들어가는 fx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야 됩니다. 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조건은 이게 조건이고요. 그런데 주기가 3이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가 딱 3칸이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딱 3칸입니다. 주기가 3이었는데 그러면 그 3칸에 있는 함수 fx가 어떻게 되면은 제곱한 녀석을 적분한 게 최소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될까? 수없이만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한 3번, 4번 만에 답이 딱 나왔으면 참 좋겠다.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인데 누군가를 제곱했다면 fx의 값은 0보다 커서 x축 위에만 그리시는 그림이잖아.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를 더하겠다는 말은 fx에 대한 정보는 몇 참수인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래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를 더해서 제곱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제곱까지 했기 때문에 얘도 항상 0보다 같을까요? 그럼 gx라고 하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제곱한 것도 gx의 값도 x축보다 위에만 그리면 되지겠네. 그러면은 x축보다 위에 존재하는 gx라는 녀석의 값을 적분했을 때 최소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했을 때 최소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적분은 x축 밑에 거하고 x축 위에 거하고 적분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음수하고 이건 양수인 거잖아. 하지만 지금 이 gx라는 녀석의 값은 항상 0보다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밑에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위에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은 gx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gx라는 녀석의 값을 적분하는 녀석의 값은 당연히 양수값이 나오지 않겠어? 0보다 같은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까지 적분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0보다는 커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근데 그게 최소가 되는 최소값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최소값이 7이야. 이 값은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7이야. 그럼 그게 최소에 들어가는 fx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거든. 일단 이 값은 항상 0보다 같은 상태야 지금.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최소 되려면 예를 들면은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린 면적보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런 면적이 더 작은 거 아니야?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최대한 x축에 붙어야 돼. 그 일부는 0이 되는 값이 있어도 실은 상관없지. 0이 되는 값이 중간에 나와도 상관은 없어. 네. 네, 우리의 바람은 최대한 x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되도록 fx를 구해야지만. 이게 지금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fx 값 누굴까? 근데 fx 값 0보다 더 많다며. fx가 누굴까? 몇 칸짜리를 접근하래? 27칸짜리 접근하래? 그럼 3칸짜리 넓이가 만약에 파란색이라면 3칸짜리 넓이가 파란색이라면 fx라는 세기값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3칸짜리 넓이만 구해서 9배라는 얘기야? 내가 좀 납득하시나요? 네. 그럼 쌤이 지금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x라고 하는 세기값이 플러스 2 사이의 범위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 사이 있을 때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f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최대한 그래프는 노란색보다는 빨간색,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될 수 있을까? 제곱한 값이 작으려면 제곱하기 전의 값도 대적이 작았으면 좋겠긴 해. 네. 그렇다면 fx라는 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면 좋으려나? fx라는 녀석의 값이 선생님 fx의 값이 마이너스 x제곱 fx라는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수진이가 이런 생각까지 해냈어. 선생님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면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만약 이렇게 된다면 f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gx라는 녀석의 값은 0을 제곱한 0이니까 0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최소값은 0이잖아요. 오, 그러네. 졸라 아름답네. 이거네. 그런데 문제는 뭘 요구했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fx 그림을. fx 그림이 이런 상황입니다. fx 그림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값이 다 0보다 크나요? 여기까지는 0보다 크 같은데 여기가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나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탈락이야. 그럼 fx 값이 어떻게 되면은 뭔가 아름답게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x 마이너스 듣고 있습니다. 2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를 지난다. 아, 이걸 위로 평이동하자고? 네. 평이동해가지고 평이동? 평이동보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안은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안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 왜 수업에서 졸리냐? 눈이 막 살짝 감긴다. 제 공룡에 졸린 것 같은데. 선생님 2대 2번 함수값은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여기다가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걸 평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위로 3칸만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누굴 접근하는 거야? 이거랑 gx가 누군데 gx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9를 갖다 3칸을 적분했으니까 상수함수 구할 값을 3칸 적분했으니까 2층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혹시 27보다 작은 값이 존재해버리면 어떡해? 그러게요. 이게 너무 큰 값이야. 예. 이거보다 작은 값이 실은 존재할 거야. 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fx는 0보다 큰 것 같아도 돼. 네. 0이 되는 값이 있어도 돼. 음. 연소함수의 fx는? fx는 연소함수라고? 네. 자, 여기서 다항함수라는 글자 있는지 찾아볼까? fx에 대해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어? 아니요. 어? 연속이기만 하면 되네.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이것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 더 좋은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fx만 잘 잡아내면 끝날 것 같아. 꼭 다항함수일 필요는 없어. 범위를 쪼개면 되지 않을까?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그냥 이거야. 네.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플러스 1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하지만 1부터 2까지는 다른 녀석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뭔가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 위로 4칸 평이동해버리면 gx라는 녀석의 값이 9를 적분해야 됐었거든.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잡으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gx의 값은 빵이 나오거든. 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하면 빵 되거든. 그러면 요게 작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네. 요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 네모만 생각해서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모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파란색이 아니고 도대체 이 부분의 그림이 1부터 2까지 어떻게 될지만 잘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가세요. 이제 미적분 수업하겠습니다.